반갑습니다. 박현입니다. 네, 저는 베란다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오늘 저기 마지막 발표인데요. 제가 저기 주제는 생태학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저기 생태학 쪽에 뭐 그다지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기 요가 쪽에 요가 생태학을 실론적 성격의 글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저기 정승덕 교수님께서 저기 가을 학술대회 발표 하나 하시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나마 저기 힌두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역시 생태 쪽이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제가 저기 예전에 저기 요가 생태학 관련 글을 쓰면서 생태학에 관해서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다시는 생태학에 관한 이 글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쓸만한 글이 없어서 제가 이쪽을 다시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이 힌두교도의 이중적 생태의식에 미친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영향인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저기 뭐 불교든지 인도 철학이든지 생태학에 적용되는 것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도 좀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베단타가 굉장히 저기 생태학이 아니라 거의 비생태학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저기 비생태학적인 요소가 힌두교의 어떤 저기 관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추정을 이 부분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 14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한번 읽으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이 다 드러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또는 환경에 관한 힌두교도의 태도를 일상 언어로 제시한다면 아마도 내 공간만 깨끗하면 되나 내 영어만 순수하면 돼와 같은 표현이 꽤 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표현을 통해서는 힌두교도가 자신의 집안을 깨끗이 하면서 집 밖으로 쓰레기를 제멋대로 몰아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후자의 표현을 통해서는 힌두교도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게지스강이 영성의 차원에서 조금도 오염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도대체 힌두교도의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주변이 아무리 더러워도 자신의 반경만 깨끗하면 된다고 하는 태도나 물리적으로 아무리 오염된 곳이더라도 초월적인 시선에서 그곳에 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 힌두교 교리에서 영향을 받는 것일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를 통해 작은 실마리를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둡니다. 뭐 제가 저기 작은 실마리라고 표현을 했듯이 뭐 저기 이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의 형이상학적인 기원이라든가 관념적 근거가 그저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작은 실마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주로 뭐 쓴 내용은 이런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요약했는데요. 이미 뭐 종교 문화적인 어떤 관점에서 뭐 겐지스강이 물리적으로는 오염되어 있지만 영성적으로는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태도가 왜 기원하는지 뭐 이런 연구들이 저기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흔히 뭐냐면 겐지스강이 굉장히 신성한 대상인데 그 신성한 대상을 어떻게 어지럽힐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실제로 어떤 자연을 신성화했을 때 오히려 뭐냐면 저기 더 어지럽히고 더럽힐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겐지스강 같은 경우에는 일방 여신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고 겐지스강은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와 같이 그죠. 애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머니가 다 잡아 뿌려주는 것처럼 겐지스강은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저기 인도인들이 겐지스강을 굉장히 더럽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저기 142쪽에 두 번째 줄에 단속적 신성성 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거 저기 나가라잔이라는 학자가 가져온 개념인데 실제로 뭐냐면은 저기 인도에서 어떤 자연 대상물을 신성화할 때 그 대상의 신성성이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그죠 저기 이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와서 뭐냐면은 항상 저기 어떤 대상이 신성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신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성하지 않다, 간헐적으로 신성하다 이런 어떤 개념을 나가라잔이라는 사람이 가져왔는데. 이 개념이 그 페이지에 제가 저기 7번째 줄에 저기 규칙에 대해 맥락에 민감한 유형 이런 저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래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규칙이 있으면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규칙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하는 편인데 힌두교도는 규칙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은 그냥 저기 맥락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그죠? 뭐 이런 어떤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어떤 문화 유형이다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속적 신성성이라든가 규칙에 대해 맥락에 민감한 유형 이런 방식으로 인도인들이 그저 이중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어떤 이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인도 사람들이 생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 태도가 어떤 강박관념, 문화적 강박관념이라든가 혹은 배후에 있는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어떤 문화적 강박관념의 어떤 근저라든가 혹은 세계관의 어떤 기원을 이루는데, 어쨌거나 힌두교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것을 조금 근거를 가지고 드러내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자, 2장은 힌두교 생태학과 아드바이타 베단타 생태학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힌두교 생태학의 큰 범주 밑에 베단타 생태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전체 큰 그림 속에서 힌두교 생태학의 면모를 일단 한번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144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에 제가 힌두교 생태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세계의 전일성, 상호 연결, 그죠? 우리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생태학에서, 힌두교에서도 끊임없이 쓰는 말이 바로 상호 연결이죠. 세계의 전일성, 지상의 신성성, 인간의 책임성, 이런 어떤 세 가지를 가지고 힌두 생태학의 중요한 저서들에 등장하는 내용을 대략 우리가 목록을 요약해 보면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약간 다순화의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베단타 생태학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리고 힌두교 생태학은 대부분 다 보면은 우리가 생태학 결국에는 고대 인도에 생태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어떤 생태 위기에 직면해서 어떤 고대의 생태적인 어떤 이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재해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힌두 생태학을 우리가 다룰 때 주로 대부분 다 우리가 심층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힌두교 생태학을 연결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고요. 베단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층 생태학과 관련 속에서 바로 베단타 생태학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144쪽에 세 가지 요소, 세계의 전일성, 지상의 신성성, 인간의 책임성, 이런 요소들이 사실 심층 생태학에서 말하는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생태학이든지 간에 베단타 생태학이든지 간에 대부분 이런 어떤 큰 범주의 이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언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심층 생태학적 관점에서 힌두교 생태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베단타 생태학을 심층 생태학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때 사실 피상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측면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47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자, 147쪽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147쪽에 하단에 보면 제가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상키요가 베단타의 초월의 철학하고, 그 다음에 바이시나비즘하고 샤이비즘의 네이데이 철학,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생태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이 두 개가 상당히 오늘 이야기에 상당히 큰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베단타의 초월의 철학이 약간 상당히 비생태학적이고 반상태학적인 발상이다, 반생태학적인 어떤 발상이다라는 이야기고, 그와 달리 어떤 네이데이 철학은 신성이 뭐냐 하면은 이 지상의 이 강하 하강에서 바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생태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물론 정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네이데이 철학에서도 어떤 이분법적인 사유가 개입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초월성이 반드시 있기도 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어떤 초월의 어떤 사유와 네이데이 사유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드와이타 베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 초월의 철학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이 아트만과 아트만이 아닌 것을 분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이렇게 초월의 철학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3장에서는 2장에서 제가 뭐냐면 이 생태학 힌두교 생태학에서 베단타 생태학을 위상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뤄봤었고요. 3장에서는 바로 이 아드와이타 3장 4장이 이 글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편인데 이 아드와이타 베단타 학파의 이 사유가 생태학적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좀 있었는데 좀 긍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 긍정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은 이 고전 이 샹카라 계열의 고전 아드와이타 베단타가 아니라 우리 저기 18, 19세기에 네오 베단타라든가 신힌두이즘 그 어떤 저기 그때 그 당시에 신베단타적인 어떤 사유를 가져와서 뭐 저기 베단타가 생태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 저기 신베단타가 주로 저기 라마누자 계열의 이 겉으로는 샹카라를 지향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로 라마누자 계열의 베단타이기 때문에 바이슈나비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48, 149쪽에서 뭐냐면 베단타 생태학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측과 부정하는 측을 제가 이렇게 대비시켜 놨고요. 특히 제가 이제 부정하는 측에 서 있다 보니까 149쪽에 세 번째 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넬슨이라는 학자의 경우에는 베단타가 포괄적 비이원성이 아니라 베타적 비이원성을 추구한다는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괄적 비이원성이라는 것은 바로 저기 이 절대가 아니라 저기 현상적 세계를 그죠? 현상적 세계를 포괄하느냐, 뭐 포괄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배제하느냐, 뭐 어떤 요런 어떤 차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월의 형이상학, 초월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렇게 베타적 비이원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내재적 철학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비이원성인데 사실 이게 약간은 저기 정확하게 대응시키기는 좀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포괄적 비이원성은 거의 대부분 다 저기 뭐 페넌티이즘 같은 만유 내재 신론이라든가 그런 경향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이슈나비즘하고 샤이비즘 이런 게 저기 이 포괄적 비이원성 그 중에서 이론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그래서 이런 어떤 저기 넬슨은 이러한 어떤 저기 관계 속에서 이 베단타의 생태학적 가능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 밑에 쉐르마 같은 경우에는 쉐르마의 경우는 베단타의 절대가 브라우만 아트만이겠죠. 모든 관계들을 수용하는 체계가 아니라 배제하는 체계를 지나지 않는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사람 다 베단타가 세계를 저기 포괄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배타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약간 저기 비생태학적이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비생태학이라는 이 말은 저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저기 에콜로지 앤 힌두이즘이라는 힌두이즘 앤 에콜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하버드에서 나온 거죠.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에 보면은 여기에 그 책 뒷편에 블레어라는 학자가 바로 저기 힌두교 생태학을 다양하게 나누면서 바로 저기 비생태학이라는 어떤 영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기 이 블레어가 이 분류한 그 기준에 따르면은 어쨌든 저기 베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우리 힌두교의 아슈라마 4단계 중에서 이 산야사가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산야사가 바로 저기 세계로부터 그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종의 죽음이고 그죠 완전한 이탈이고 분리이기 때문에 약간 저기 세계로부터 완전한 철수입니다. 철회기 때문에 이게 저기 비생태적인 어떤 영역에 저기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저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저기 150쪽에 제가 저기 약간 저기 이 베단타에서 그나마 그러면은 저기 베단타에서 세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세계를 평가절하한다라고 했을 때 세계를 지시하는 어떤 개념들에 해당되는 것. 뭐 불교에서는 뭐 저기 아마 저기 로카라는 말이라든가 세간 이런 말이라든가 혹은 뭐 다르마 뭐 이런 말이 세계를 지시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베단타에서는 150쪽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제가 삼사라 자각드 뭐 브라반자는 저기 우리 중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브라반자하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물론 브라반자가 저기 아까 저기 뭐 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이 뭐냐면 절대로부터 전개된 굉장히 복잡 다양한 현상 세계 자체를 이 브라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기 어원은 저기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내포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세계를 지시하는 세 개의 말이죠, 그죠? 이 세 개의 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베단타가 저기 마야바다라고 흔히 불리듯이 세계로 환영적인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기 당연히 저기 윤회 세계를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어떤 저기 전혀 저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 대해서 거의 어떤 존중의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복합현상계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쓴다. 이런 어떤 저기 근거에 따라서 비생태학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제목에서 비생태학의 가능성 이런 말을 썼듯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죠? 어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 측에 제가 서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ఖ్야 요가 베단타라는 이런 해탈 중심적인 철학을 우리 힌두교 측의 해탈 중심적인 철학들이 주로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와 비실제를 분리하는 또 방금론에 기대고 있죠. 그와 달리 비슈누 교파라든가 시바 교파는 하벨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한데, 이 상ఖ్야 요가 베단타가 분리의 관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계를 평가절하하고 이 배제하고 배타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은 결국에 베단타라는 체계 자체는 생태 중심적인 어떤 가능성이 좀 많이 없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특히 베단타가 인간 중심적인 어떤 방법이다. 특히 모든 존재들 중에서 인간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해탈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인데, 물론 이때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생태 중심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쉘로우 에콜로지에 해당되는 표층 생태학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베단타는 자유보다는 인간의 어떤 가치를 훨씬 중요시 여기고, 특히 모든 종들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어떤 중요한 종으로 해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종으로 강조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타는 뭐냐면은 심층 생태학 쪽으로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떤 심층 생태학과 상이한 꽤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죠.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심층 생태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표층 생태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노선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52쪽에 마지막 단락부터 제가 약간 좀 읽어야 되겠는데요. 힌두교 생태학에서 비슈누주의, 시바주의와 같은 내재인 철학은 기본적으로 환경보호주의와 관련하여 양가적인 의의를 가진다. 한편으로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체적, 연결적, 통일적 세계관을 통해 지상과 지상의 만물의 신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생태학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과 물질의 이용법에서 정신의 우위, 타락하는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부터 환경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재인 철학이 일반인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 있고 환경보호주의에 더 기울 수 있는 것은 세계 배제적인 이론론이 아니라 세계 긍정적이고 세계 포괄적인 이론론을 옹호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월의 철학으로서 세계 배제적인 이론론인 베단타에서는 그 양가적인 의의가 양극을 향해 극단화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생태와 관련하여 신이 아닌 아트만 중심의 자력구원은 그 긍정적인 전망을 더 낮추고 환경으로서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는 그 부정적인 전망을 좀 높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양가적인 베단타의 비생태학적 전망이 어쩌면 힌두교도가 생태에 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4가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베단타의 형이상학이 말하자면 힌두교도의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내 공간만 그저 깨끗하면 돼라든가 혹은 내 영혼만 순수하면 돼라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생태의식에 베단타의 형이상학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을까라는 것을 약간 이야기한 건데,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베단타의 형이상학이 2단 형이상학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해놨는데, 이게 투타이어 필라소피라고 인도의 기차가 뭐냐면은 3층 기차를 3타이어라고 부르고 2층 침대칸을 2타이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이 이거 2타이어 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아서 뭐냐면 1층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2층만을 유일무이한 실제인지 2층만을 부각시키는 이런 어떤 철학이다라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철학을 상위 타이어에 두고 이 신학을 하위 타이어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움직임의 세계, 동작의 세계를 모두 다 하위에 둬버리는 이런 형이상학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단타는 대우주와 소우주를 구분하는 거죠. 대우주적 차원과 소우주적 차원을 구분하는데 이걸 제가 이 두 차원의 어떤 형이상학 이렇게 명명해놨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내 공간만 깨끗하면 돼라는 이런 의식을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우파니샤드에서 기원한 이런 어떤 소우주 중심의 수행론이죠. 바로 이 대우주를 소우주로 후퇴 철회해갖고 철수해갖고 소우주에서 뭔가를 다 해결해버리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만 깨끗해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하자면 이 모든 어떤 정신 물질의 모든 영역 현상적인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부가 주어진 어떤 순수 정신 이런 영역을 이 유일무이한 것들 실제로 간주함으로써 바로 이런 어떤 이단 철학 때문에 어떤 영혼의 순수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 2차원의 형이상학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걸 쓰면서도 제가 굉장히 억지로 때맞추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이걸 뭔가 논리적으로 약간 이 부정합성을 없애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30분 발표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정에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5쪽부터 제가 두 번째 문단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2단 형이상학이라든가 2차원 형이상학에 대한 이런 설명인데요. 그 다음에 결국부터 읽겠습니다. 6번째 쪽입니다. 155쪽. 결국 베단타에서 2차원 형이상학과 2단 형이상학의 시술과 날술처럼 중첩되고 조차되면서 소우주의 차원에서 상단의 눈 아뜸하는 깨우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원차원인 대우주는 소우주의 축소 차원에서 축소되고 이걸 제가 원차원 축소 차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프랙탈 이론 이런 거 잘 아시다시피 그죠? 대우주가 원차원이고 우리 뭐냐면 어떤 무늬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작은 우주의 어떤 성운 모양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떤 이 나뭇잎 모양에 막 구현되어 있고 이런 것들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대우주 차원을 제가 원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소우주 차원을 축소 차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약간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원차원이 대우주는 소우주의 축소 차원에서 축소되고 하단인 비실제는 상단의 순수의식에서 지향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소우주의 순수의식이다.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시작된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의 시비적 동일시가 개인경험과 정치적 관념론에 압도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베단타에서 확립되는 소우주 중심주의와 순수의식 지상주의는 각각 개인주의와 영성주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차원 형이상학과 2단 형이상학이 결합함으로써 베단타의 자력구원과 세계 분리의 방법론이 도출되는 것도 당연한 기제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배제적인 베단타의 이론론은 하단의 자연세계를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대우주의 자연세계를 배제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결국 베단타의 형이상학은 대우주의 자연세계로부터 퇴각하고 하단의 자연세계로부터 철수하는 개인주의적 영성론 또는 영성적 개인주의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베단타의 형이상학이 이와 같이 세계에 대해 양면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듯하면서 일면적인 것만을 옹호한다면 이는 곧 삶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이어지고 또 생태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자력구원을 낳는 소우주 중심주의의 형이상학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선긋기인 개인주의로 이어지고 세계 분리의 방법론을 낳는 순수의식 지상주의는 순수의식 지상주의의 형이상학은 순수의식과 자연세계 사이의 선긋기인 영성지상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선명하게 분리시키면서 사적 영역만을 중요시하는 입장으로서 내 공간만 깨끗하면 되어 같은 사고방식으로 나타난다. 물론 아가로와 지적하듯이 힌두교도의 개인주의적 태도는 그들의 교리가 자기중심성을 촉진하는 것과 별도로 그들의 문헌이 사적인 영역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는 순수의식의 영역과 자연세계의 영역을 선명하게 분리시키면서 순수정신의 영역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내 영혼만 순수하는 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 전자의 선긋기와 후자의 선긋기는 중첩되고 조차될 뿐이기에 내 공간이 공적인 것과 접촉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자연세계와 접촉하지 않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그리하여 힌두교도는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하면서 거리로 쓰레기를 내버리고 세상이 온통 오염으로 가득하더라도 내 정신은 청정하고 굳게 믿으며 살아간다. 힌두교도가 내 공간을 적어도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적인 관점과 공적인 관점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내 영혼을 적어도 순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혼의 관점과 자연의 관점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단타가 개인주의적 영성론의 형태이자 소우주의 순수의식을 중심에 두는 이론론적인 현인상을 견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관점을 분리시키는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단타는 소우주적 관점, 대우주적 관점, 실제적 관점, 경험적 관점을 분리함으로써 유일성을 지향하는 관점의 논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 유일무이의 실제를 옹립하는 베단타라는 체계는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구축되고 현실성 있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대우주적 관점으로부터 소우주적 관점을 분리하는 것은 곧 물리학으로부터 심리학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물리적인 자연세계나 사회로부터 유일한 자기 자신의 심리적 영성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베단타는 원차원을 축소 차원에 대입시킨 후 축소 차원의 아트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결론, 즉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는 심리적이고 인식론적인 공개에 도달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경험적 관점으로부터 실제적 관점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나 개별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는 수수한 아트만에 의해 접촉하고 있는 사이의 아트만이 지향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요거는 지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란 정의상학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인용문 결과적으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결국 베단타에서 관점의 논리는 아트만을 향한 모든 담론을 통일적으로 정당화하고 조직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트만을 위한 강력한 합리화의 수단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체계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방법론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자칫 논리적 결함을 회피하려는 변명의 수단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이다. 베단타에서 관점의 분리를 통한 관점의 논리는 대우주적 관점의 축소로부터 소우주 지향성을 가지고 경험적 관점의 지향으로부터 실제 지향성을 가진다. 베단타의 관점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실제를 위해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일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다. 베단타는 관점의 논리를 통해 그 행위상황의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의 논리가 힌두교도의 생태학적 전망에서 사적인 관점과 공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과 자연의 관점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만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거나 물리적으로 오염되지만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관점의 논리에 기반을 두는 베단타의 아트만 유유주의로부터 관념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사이에 전도가 발생하여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 베단타에서는 돈놈이나 무지에 의해 속박된 상태에 놓이는 것이 구체적인 실제의 현실이고 지식을 통해 해탈 또는 아트만 상태가 되는 것이 관념적인 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 관점의 논리가 아트만 유유주의에 봉사하는 이상 베단타에서는 두 현실 가운데 가능한 현실을 더 현실적인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접적 지식을 얻기 전까지 실제의 현실에 속해 있음에도 가능한 현실을 향한 관점의 논리가 강하게 개입하면서 전자의 구체적인 현실감보다 후자의 관념적인 현실감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베단타에서 관점의 논리를 통해 발생하는 현실 전도의 현상은 생태에 관한 힌두교도가 현실을 전도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힌두교도에게서 생태의식은 관념적으로 고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의 구체적인 양상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힌두교도에게서 가능한 현실과 같이 관념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는 생태의식은 실제 현실과 관련된 생태의식을 방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베단타의 현실 전도로부터 힌두교도에게 이중적인 생태의식, 즉 관념적으로 높은 수준이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생태의식이 주어진다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자, 요게 마지막으로 요컨대 이 단락이 거의 전체를 정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베단타 현상학의 개인주의적 영성론, 영성적 개인주의와 같은 특성은 힌두교도의 생태의식을 개인주의적이고 영성지상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서 힌두교도의 이중적인 생태의식을 낳는 데 영향을 미친다. 베단타에서 세계를 자아의 대우주로 강조하기보다 자아를 세계의 소우주로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은 인간의 삶을 대우주의 자연세계로부터 폐각시켜 내 공간만은이라는 배타적 관념을 강화한다. 그리고 세계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의식을 넘어 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의식을 궁극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영성지상주의적인 경향은 대우주의 자연세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폐각시켜 내 영혼만은이라는 배타적 관념을 강화한다. 더군다나 베단타 현상학은 유일성을 지향하는 관점의 논리를 통해 그 정당화에 성공하는데 관점의 논리는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기제로 작용하면서 힌두교의 이중적 생태의식을 조장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그 논리는 실제의 현실보다 가능한 현실로서의 아트만을 더 현실적인 것으로 왜곡함으로써 생태에 관해 힌두교도가 구체적인 현실을 자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지금 맺는 말은 그냥 정리하거나 전망을 좀 못한 것이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언급한 것은 이게 이 영혼의 순수성,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든가 접촉하지 않고 분리하고 이런 논의가
베단타 이전에 우파니샤드부터 이 바가바드 기타를 쭉 계속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이게 영국 식민지주의에도 뭐 영국이 물리적으로 인도를 지배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베단타가 여전히 인도에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사유 체계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그다음에 관념적인 것들도 형이상학적인 어떤 내용도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태도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태의 개념을 가지고 인도의 그 모든 철학을 이렇게 아마 정리 분류하는 것도 우리 박 교수님한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재미있는 그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네,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의 문을식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식입니다. 이제 제가 이 논평을 받고 베단타를 말 속아서 했는데 아주 베단 힌두교 이중적 생태의식에 미친 알바이가 됐는데요. 혹시나 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있나? 역시나 또 정말 내가 한 것도 이해 안 되는 거야.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것도 나오나? 근데 역시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먼저가 말씀하신 먼저로 이 논문 왜 썼나? 말투가 몇번 읽어봤는데 말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힌두교 생태하고 그때 같지 않을까? 그 이꼴로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뭐 역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문장 따져 얘기해준 거죠. 네 가지인데 아까 발표하다가 내가 한데 좀 중점으로 얘기하시다고 몇 군데를 이제 논평자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한테 박엽선 내가 사실 누나 베단타는 아마 거의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살짝 말씀드리지. 베단타는 브라마스와의 추석수가 있어요. 쌍가요. 그런데 불려 3권인가 두꺼운 거 번역을 하셔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베단타 힘 있나 봐요. 베단타 힘. 또 베단타의 정수. 용어가 좀 무섭죠. 베단타의 정수. 힘. 그래 뭐또 바가바드기타 불어난 신앙, 불어난 신앙 이런 책을 쓰고 번역하셨어요. 저도 베단타를 처음에 용어가 좀 기울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태학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운문사라고 4가지 했는데 첫 번째는 충야변 나가라잔 141페이지 나오는데 나가라잔은 어떤 대상에 대해 신성성이 부여된다면 왜 그 대상이 보호되지 않는가라는 질문 아래 자연의 신성화가 단속적 신성성과 밀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화된 자연물이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결론내는 것이다. 나가라잔. 그러면서 나가라잔은 단속적 신성성의 개념이 인도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낸 저유명한 표현인 규칙에 대한 맥락에 민감한요. 저 유명한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논문 보고 이 용어가 연결시키다 나가라자는 이런 개념 역시 자연의 신성화가 반드시 그 신성화된 자연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좀 설명하셨는데 단속적 신성성 그것보다 그런 규칙에 대한 맥락에 민감한 유형 좀 알 듯한데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 두 관계가 있겠죠.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145페이지에 나온 건데 심층 생태학의 기본 원리와
힌두교 생태학의 핵심 가르침 사이에는 친연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제한 뒤에 이 심층 생태학은 생태학의 독립적 부분이 전체로서의 구식을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이제 그 전일론과 전일론 관점과 가장 전일론 관점에 가깝고 특히 생태계에서 각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우정 상호 관련성의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한 점에서 상호 연대성을 옹호한다. 또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 권리나 간섭을 생존에 관련된 것만 제하고 극도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강 유지와 같은 힌두교식의 소비 인간 책임론 뭐 세 가지 그 얘기하셨죠.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강 유지와 힌두교식 소극적 인간 책임론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 힌두교식 소극적 인간 책임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뭐 그것이 어떻게 소극적 인간 책임론과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47페이지에 나오는 결국 베란타 생태학을 다루는 경우에 가장 유의미할 점은 힌두교 생태학과 그것 사이의 피상적인 공통성이나 심층 생태학과 그것 사이의 피상적인 유사성과 같은 것들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논전 베란타 생태학의 본령이 다른 생태학과의 공통성과 유사성을 쉽게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넘어가고 베란타 생태학이 힌두교 생태학 공통 기반이 절규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베란타라는 세계 자체만을 엄밀하게 다루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생태학적 전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엄밀히 말하는 베란타 생태학을 다룬다면 엄밀한 생태학, 심층 생태학이죠. 다른다면 그 다른 생태학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 베란다에 다른 엄밀하게 다룰 때 그 다른 생태학 전망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150파트 쭉 50포인트. 이 제목 중에서 제목이 생태의식이에요. 힌두교 생태의식. 아까 발표가 얘기했듯이 베란타가 힌두교 생태학에 영향을 줬다는데 좀 제가 생각해 높이게 생각 베란타 자체가 준 게 아니고 관념적인 영향을 줬지 않나 싶어요. 생태의식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상태, 환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민감한 상태, 환경에 대한 자각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의 힌두교의 생태의식이라는 것은 생태의식과 현실화된 현재 시대의 일반적인 힌두교도에게 나타나는 생태의식을 지시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힌두교에 관해서라면 과거 힌두교 영향이 현재에도 그 생태의식을 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글에서 과거의 베란타상이 현재 힌두교의 바로 그 생태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베란타상은 현재 힌두교 생태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논자가 그 뒤에 베란타는 무생태계다. 또 비생태야. 이 가능성이 보인다. 무생태 또 비생태계 생태계 영향을 끼쳤다. 좀 짧은 표현에서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베란타는 비생태학의 힌두교 이중직태도의 생태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힌두교도 원칙적으로 생태의식이 없다는 것을 편한 거 아닌가 싶어. 조금 짧게라도 좀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태학에 관해서 잘 모르고 그죠? 사실 되게 우리 힌두교 철학이든지 불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태학에 대해서 잘 알고 제가 글을 썼으면은 좀 더 자신 있게 더 선명한 글을 썼겠는데
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저기 불길하게 둘러치게 하면서 뭐 괜찮은 글이냐 포장을 좀 많이 해서 우리 문 교수님한테 제가 저기 아주 읽는데 굉장히 가급성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기 우리가 단속적 신성성과 규칙에 대해 맥락에 민감한 유형 이거는 저기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나가라장이라는 사람이 연결시켰어요. 뭐냐면 항상 어떤 대상이 신성하면 계속 신성해야 되는데요. 어떤 데는 신성하고 어떤 데는 신성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죠? 말하자면 힌두교도가 똑같은 그죠? 뭐 제가 저기 인도에서 유학할 때 어드미션을 받을 때도 뭐냐면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어드미션을 안 줍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면 똑같은 조건인데 어드미션을 줘요. 근데 어드미션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뭐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죠? 뭐 자기들이 막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바로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유명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저기 제가 이분이 인용을 했고 그죠? 이게 지금 단속적 신성성하고 바로 힌두 문화의 어떤 특징하고 관련이 굉장히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 단속적 신성성이란 말은 인간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신성하다고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도 신성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속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단속적 신성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각주에서 좀 선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놓은 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심층생태학에서 심층생태학이라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약간 전일론적인 관점에서 인간하고 자연이 우리 도가의 만물 제동 사상처럼 그죠? 이것도 동등하다, 생명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어떤 다른 어떤 생태계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은 또 역시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로도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게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각 유지,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르마 샤스트라가 사실은 힌두교 생태학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다르마 샤스트라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르마 샤스트라 쪽에 뭐 주로 생태학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자각 유지라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각을 계속 하되 뭐냐면은 힌두도 뭐냐면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극적인 인간 책임로 뭐 자각은 유지하되 개입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연결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그래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용어를 엄밀하게 안 썼기 때문인데요. 이게 다른 생태학적 엄밀하게 베단타 생태학을 다룬다라면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베단타도 힌두교의 중요 사상이니까 힌두교 생태학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엄밀하게 베단타만을 따로 독립해서 보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생태학적 가능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바로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비생태학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전망이 뭐 다른 전망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비생태학적 전망으로 거기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단타를 가지고 생태학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4번으로 이어지자면은 물론 과거에도 뭐 지금 생태의식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쓰고 있지만은 과거에도 당연히 뭐냐면 생태적인 뭔가 관념이 있었겠죠. 그죠? 베단타가 그래서 과거로부터 꾸준히 뭐냐면 어떤 힌두교도의 어떤 자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영향을 미치다가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생태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금까지도 일종의 힌두교도의 바로 비생태학이 말하자면 힌두교도가 정말 생태학적으로 지금 현재의 의미로 생태의식을 보양시키는데 바로 구체적인 어떤 겐지스강을 그저 깨끗하게 하는데 바로 이 베단타의 비생태학이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상부구조죠, 그죠? 바로 의식의 의식층을 점유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생태의식을 보양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단타의 비생태학이 말하자면 이 힌두교의 관념을 지배함으로써 이런 한편으로는 그죠 뭔가 깨끗하고 정정하고 이런 관념적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뭐 더러워도 되고 그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상당히 내용에 따라서는 좀 도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연에 대한 태도를 종교적으로 또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정반이라든가 뭐 긍정, 부정의 이런 명확한 어떤 결론이 들어가면 그 논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 먼저 손 드신 한두 분 정도 그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제가 이 사회를 이렇게 앞에 나와보니까 우리 평상시에 못 뵀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이평래 선생님 이렇게 모처럼 뵀는데 뭐 한 말씀. 뭐 지명을 받았으니까 지금 과연 내 집은 내 집만 깨끗하게 된다 하면 내 집도 한 우주 안에 있는 곳인데 집 밖이나 내 집이나 그 경계선을 인도에서 사실상 그을 수 있는 집도 있지만은 지을 수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것을 그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적인 질서 또는 뭐 GNP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관련시켜서 함께 얘기를 하셔야지 과연 이 베단타 철학 이거 하나 때문에만 이렇게 드는 것으로 결론을 내시면은 이게 좀 수긍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도 그래서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이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요. 종교는 힌두교를 믿어도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서론과 결론에서 좀 제가 넘어가 버린 부분이 많은데 인도의 환경 문제가 정말 저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기 앞에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정말 심리적인 요소를 여기서 논의를 하겠다. 심리적인 요소 중에서도 정말 베단타 하나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줄여서 오직 그것만 얘기하겠다라고 서론에 좀 언급을 해놨었고 방금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인도의 저기 생태 문제가 카스트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요. 자기가 안 키우더라도 뭐 불가촉 천민이라든가 뭐 마와르와 같은 이런 청소부들이 키워주니까요, 그죠? 전혀 개의치 않고만 더럽히고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영향을 미치고 뭐 경제 규모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개인의 공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선명하게 그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제가 저기 한 사람이 아그라오거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힌두교의 주로 뭐냐면 저기 삶의 규정들이 주로 저기 자기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카스트에서 행동 영역이 어떻고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라는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그런 차원하고 상당히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공간이라는 게 실제로 뭐냐면 힌두교도가 아침에 개지생에 가서 뭐 그 더러운 문에서 그죠 양치질하고 뭔가 되게 성스러운 것이냐 성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는 화장실에서 똥물이라든가 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집 밖으로 다 던져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저기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의 경계가 본래적으로 사실은 긋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사적 공간, 공적인 공간의 어떤 경계는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좀 그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도시를 가보면요, 그 전에는 청소차가 전혀 없었어요. 음식물을 거두는. 근데 이제 요즘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청소차는 아니라도 이 청소차가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기 인도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생태적인 대립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정부에서 그죠 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저기 과학자들이죠.
그다음에 그 종교가 이 세 그룹 사이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정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쓴 글은 제가 스스로 뭐냐면 정말 작은 실마리 하나 찾는다라고 관념적인 기원 하나만 한번 따져본다라고 전제하면서 제가 지금 이 글을 썼습니다. 아주 뭐 종교적인 어떤 철학적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얘기를 하는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생태라는 개념으로 인도 사상 전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특히 아드바이트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소중한.